제약 바이오 주식은 일반 주식과 달리 신약 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 시험 결과 발표 시 주가가 7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과 높은 리스크를 반영하는데 투자 전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신약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며 임상 1상부터 3상까지의 성공률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각 단계마다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대부분의 후보 물질은 중간에 탈락합니다. 따라서 투자 시 기업의 현재 임상 단계와 성공 가능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 분석은 제약 바이오 투자의 핵심입니다. 동일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경쟁 약물 대비 차별성, 잠재 시장 규모, 특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제의 경우 효과와 부작용 프로파일이 경쟁사 대비 뛰어나야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FDA나 MFDS 국내에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규제기관은 안전성과 효능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하며 기준 변경 시 개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부작용 데이터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며 관련 기업 주가가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특허는 제약기업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지만 만료 후 제네릭 약품이 출시되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 클리프라 부르며 투자 시 반드시 주력 제품의 특허 만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특허 만료 5년 전부터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은 매출 대비 30%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소모율 레이트를 분석해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R&D 비용이 200억 원인 기업이 150억 원의 영업이익과 10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했다면 약 2년간 버틸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을 평가할 때는 매출 대비 연구비 비율, 30% 초과 위험, 부채 비율, 50% 이하 안전, 자본 조달 능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R&D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은 자본 유입으로 단기적 안정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파이자과의 경쟁에서 중소제약 바이오 기업은 니치 전략으로 생존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특정 암 유형에 집중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투자 시 기업의 전략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약 바이오 주식에 투자할 때는 1. 파이프라인 단계와 차별성, 2. 규제 승인 가능성, 3. 재무 안정성, 4. 경쟁 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체크해 총점이 30점 이상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상 3상 진입, 넉넉한 현금 보유, 희귀질환 타겟 기업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투자는 한 번의 성공이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리지만 대부분의 신약 후보는 실패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를 지향하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